내 차 긁혔을 때 사진 3장으로 견적 비교 끝. 내 차 수리 고민의 순간 카닥과 함께합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제가 밤새고 봤거든요. 밤새길 잘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 봐도 뉴캐슬 입장에서 봐도 볼거리가 있었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기였다. 일단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은구모아가 은가를 모은 게 아니고 이제 기를 모아서 골을 넣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 어린 선수가 사실 물론 좋은 찬스 맞아요. 아주 골에 가까운 찬스는 맞았는데 거기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건 다른 거죠. 그 마지막 온 그 시간대, 그리고 풀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 스토리 라인과 분위기와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 압박감을 아실 거예요. 그 압박감 속에서 이제 은구모아가 골을 넣었다는 거는 또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소보슬라이가 흘려주는 거. 소보슬라이는 참 뭐랄까 밀당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축구 지능이 부족한 것 같다가도 또 이런 거 흘려주는 거 보면 번뜩이는 게 또 있다가도, 어쨌든 그 소보슬라이 흘려주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고, 이제 경기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오늘 경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시즌에 뉴캐슬과 리버풀의 리그컵 결승전이 좀 생각나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 에디아우 감독도 이제 슬롯 감독을 몇 번 상대해 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겼지,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의 아이디어로 오늘 게임을 접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없을 때는 강력한 압박 가져가면서 최대한 리버풀 미드필더들이 소유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도 공격 전개할 때 그냥 롱킥을 때립니다. 롱킥 때려가지고 떨어지는 세컨볼에서 피지컬 싸움을 유도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리버풀 3명, 흐라벤베르, 커티스 존스, 비르츠 이렇게 나왔는데,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톤, 이 3명은 지금 당장 조직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피지컬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미드필더 3명끼리만 힘싸움 시켜봐라 하면은 거의 리그 3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중원 조합이거든요. 근데 그런 탱탱볼 싸움, 피지컬 싸움 이런 것들에서 사실 또 리버풀이 많이 힘들어 했었다. 그리고 또 비르츠는 이런 피지컬 싸움에 더더욱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기마랑이스나 조엘링톤 같은 선수들이 이제 피지컬로 누를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뉴캐슬이 경기 내용 자체는 잘 가져가고 있었죠. 근데 결국에 또 득점이 전술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득점이 전술이 되게 만든 남자, 이제 복귀한 흐라벤베르가 있었습니다. 흐라벤베르 슈팅이 느린 그림으로 다시 리플레이를 보니까 상대가 좀 대응하기 어려웠던 게, 이제 흐라벤베르가 고개를 계속 반대쪽, 그러니까 살라 쪽을 보면서 저쪽으로 패스 줄 것처럼 계속 고개를 돌려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도 반대쪽까지 오픈하는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슈팅각을 제대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을 한번 끌었다가 다시 친 다음에 바로 슈팅을 하는데, 그 바로 슈팅할 때 그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게 어디서 더 느껴지냐면 레프리캠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거든요. 심판 가슴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가슴으로 보였던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확실히 슈팅 타이밍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흐라벤베르가 똑똑했던 게, 내가 슈팅하면 어쨌든 간 가마차기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뉴캐슬은 수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다리를 뻗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리 사이 노려서 잘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고든 퇴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거칠게 말하면 기마랑이스가 고든한테 한 10시간씩 욕해도 무죄예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감독이었으면요, 고든한테 바로 소리 지르면서 욕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든이 어떻게 보면 뉴캐슬에 잘 돌아가고 있는 플랜 A를 혼자서 깨버린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달려갈 때부터 뭔가 열이 받아있는 상황 같았어요, 고든이. 경기장을 거의 반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든이 딱 가고 있는데 전혀 이유를 모르겠는 태클. 그러니까 왜 그런 태클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든이 결국에 퇴장당하면서
한 골 뒤지고 있는데 퇴장당하는 상황. 감독에게는 아주 큰 숙제를 주고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뉴캐슬이 이삭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수가 한 명 지금 안 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든까지 3경기 연속 부재가 된다. 이거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으로도 고든이 팀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기마랑이스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마랑이스 얘가 진짜 축구를 잘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이 뉴캐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그 득점하는 것도 분위기 자체가 뉴캐슬이 에키티케한테 한 골 더 먹으면서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경기 분위기 자체가 퇴장당했어, 2대0 됐어, 여기서 따라잡기가 쉽나 했는데 막 떨어지고 있던 머리채를 딱 잡고 기마랑이스가 끌어올립니다. 그때부터는 뭐 분위기 걷잡을 수 없죠. 그때부터는 뉴캐슬이 정말 경기력적으로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세트피스에서 큰 역할을 한 선수는 덴번인데, 덴번은 솔직히 뭐 반칙입니다. 거의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기 때문에 선수들 뭐 3, 4명 붙어도 덴번이 결국엔 헤더를 해내니까 덴번이 또 세트피스에서는 많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운전자면 꼭 필요한 정보니까 스킵하지 마세요. 운전하다 쿵 했을 때 수리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시죠? 수리비가 얼마일지,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지 말고 카닥하세요. 카닥앱에 사고 부위 사진 3장만 올리면 주변 공업사에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수리비, 후기, 수리 사례들을 비교해보고 맡기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럼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업사 사장님이랑 대화하면서 가격 깎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건 견적이 쫙 오니까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내 차 수리, 사진 3장, 견적 비교, 카닥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엔진오일 3만원 할인 쿠폰도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코나테는 좀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코나테가 뭐 가운데에서 패스미스도 하고 경고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나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리버풀이 실점할 때도 덴번과의 싸움에서 이제 코나테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나테는 좀 많이 아쉬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자면 케르케즈도 수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케르케즈의 습성 자체가 뭔가 튀어나가는 수비 방식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튀어나가는 수비 방식에서 생각보다 그 수비적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고, 특히나 엘랑가 같이 스피드 빠른 윙어들한테는 또 생각보다 약점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엘랑가가 1대1 딱 치니까 그 순간 속도에서도 케르케즈가 반응을 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기마랑이스가 결국에 득점했을 때도 케르케즈가 사실 떨어지는 지점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힘에서 기마랑이스한테 밀려버리면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공중볼 경합이 잘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케르케즈가 뭐 머리에는 못 맞추더라도 조금 같이 경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던 부분도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르케즈는 어쨌든 간 수비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르케즈는 어쨌든 간 본업은 수비수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적인 장점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비적인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장을 해줘야 된다, 수비적인 부분들은. 그 다음 소보슬라이 풀백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소보슬라이 풀백 두 가지 명확한 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저는 디펜스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았다고 봤어요. 반스랑 1대1 할 때도 생각보다 잘 따라가 주고, 그리고 전반전에 컷백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소보슬라이가 또 수비적으로 컷백 위치에 잘 있어주면서 어느 정도 잘 막았거든요. 근데 소보슬라이는 아놀드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공 잡았을 때 뭐 역습 과정이나
또 전개 과정에서 자꾸 롱킥을 시도하는데 그런 것들은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롱킥에서 미스가 한 두세 개 정도 큰 게 나와가지고 소보슬라이는 아놀드 같은 스타일보다는 브래들리나 로버트슨 류의 풀백 느낌으로 가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소보슬라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적인 특성이 또 풀백한테 잘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차 같은 움직임 있잖아요. 직선적으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은 또 소보슬라이가 잘 수행해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역할만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단순한 풀백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또 소보슬라이 뭐 가끔 괜찮을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땜빵치고는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 비르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르츠는 사실 오늘 경기 같은 양상에서는 플레이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이 바닥에 안 붙고 자꾸 이렇게 통통 튀면서 탱탱볼 싸움, 계속해서 파울이 반복되고 피지컬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비르츠가 별로 많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르츠가 결국에 프리미어리그에 뛸 선수라면 이런 것들은 적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비르츠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닌 거 맞아요. 약한 상황도 맞고. 근데 항상 비르츠가 원하는 상황만 나올 수 없잖아요. 경기 양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이 이렇게 의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비르츠도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준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피지컬 싸움이 나오는 게임에서는 또 비르츠가 더 성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쵸? 뭐 비르츠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르츠 뭐 지금 제가 망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양상이 충분히 리그 경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간 리버풀이 아직까지도 저는 우승 체력은 남아있다고 느껴요. 경기력이 솔직히 오늘 경기도 좋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면 10명 상대로 게임을 했는데 뉴캐슬이 마지막에 골 먹기 전까지는 더 몰아붙였으니까. 그래서 경기력적으로는 리버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또 경기력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본머스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뭔가 막판에 집중력 짜내서 결국에는 승리로 바꿔놨는데 이런 극적인 승리, 꾸역승 이런 것들은 우승에는 꼭 필요한 승리가 맞다. 그래서 리버풀이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2연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탕 삼아서 경기력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연승 한 거는 좋았다. 근데 당연히 이 내부적으로 고칠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 초반에 드러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리버풀이 지금 드러나는 문제점들 같은 거는 잘 체크를 해서 챙겨줘야 되고요. 또 지금 리버풀이 완벽한 중원을 구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흐라벤베르, 메갈리스터, 비르츠 이렇게 3명을 플랜 A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각자의 개인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그 3명이 같이 돌아왔을 때 경기력도 한번 봐봐야 한다. 근데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또 느낀 게 리버풀이 뎁스 문제는 이거 지금 이적 시장에 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선발 라인업도 사실 미드필더가 우풀백을 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리버풀이 링크 걸려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뎁스적으로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버풀이 베스트 11과 서브라인의 실력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교체 전술을 사용하거나 뭐 로테이션 돌릴 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